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이 올해 적용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9,200억 원으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방위비 분담금은 23년 만에 약 9배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한 미국 측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급 방식, 유효기간 등 제도 부분에서도 미국 측의 주장 대부분이 반영돼 사실상 우리 정부가 미국에 백기를 든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에서 물가 상승률 최대치를 반영한 9천억 원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반면 미국 측은 지난해 7월 협상을 시작할 때 1조 원 이상을 요구하다가 최근 9,500억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큰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는 미국 측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 조치로 국방 예산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간 2에서 3년 단위로 체결해온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은 5년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전례에 따라 전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이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가 근래 들어 최대 규모인데다 우리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금액보다 높다는 점에서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전국 구상을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정치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북한 인권 민생법 추진, 철도 민영화, 의료 민영화 반대 등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오늘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6.4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 인권 민생법을 추진하고 철도 민영화와 영리화 등 공공성을 역행하는 정부의 조치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주도권 경쟁과 관련해선 정치 혁신으로 경쟁해가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의 급변 사태로 느닷없이 맞게 되는 흡수 통일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다면서 오이사 조치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북관계 재선 조치가 뒤따라야 진전성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대선 관련 의혹들의 진상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가치들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그 연장선상에서 사회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단신입니다. 김수정 서울대 교구장이 한국의 새 추기경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고 김수환 추기경과 정진석 추기경에 이어 세 번째 추기경을 배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울대 교구장인 염수정 대주교를 새 추기경으로 정하고 다음 달 서임한다고 바티칸 교황청이 어제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을 서임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즉위 후 처음입니다. 교육부가 늦어도 오는 6월 말까지 역사 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 발행체계의 문제점을 정밀히 점검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정은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담보로 사실에 기초한 기술을 한다는 양대 원칙을 기초로 교육부가 상반기 중 발행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머지 생산 가능 연령층 1명당 당장 내년부터 약 3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여금 안대로 소득 하위 70% 노인 464만 명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주는데 필요한 재원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10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줄 경우 대상이 662만 명으로 불어 재정 역시 4조 원 이상 많은 14조 9천억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중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사실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어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문무과학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편집의 지침이 되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의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한 미국 측의 요구를 거의 수용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9,200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입맛대로 정해진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 우리가 협상력이 부족하거나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협상의 주권조차 되찾지 못하는 나라, 국민의 주권까지 포기하게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